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국가예산이라는 것도 공유자원의 일종이므로 여기에서도 공유지 비극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어서 이런 예산 경쟁이 살기 좋은 지자체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공유지 비극을 잘 이해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국가 예산이라는 공유자원이 황폐화된다는 것은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위해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용의 효율성은 어떻게 측정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효율성은 산출량을 투입량으로 나눈 비율로 측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과를 1,000원에 사서 1,300원에 팔면 300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효율성은 산출량 나누기 투입량은 1,300원 나누기 1,000원은 1.3이 됩니다. 즉 효율성이 1보다 크면 그나마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효율성과 아주 비슷한 개념으로 비용 편익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으로 얻게 되는 편익을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과를 예로 들면 사과 장사의 비용 편익 비율은 편익 나누기 비용은 1,300원 나누기 1,000원은 1.3이 됩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비용 편익 비율이 1보다 크면 그 사업에서는 이익이 발생한다는 뜻이 됩니다. 국가 예산의 비용 편익 비율은 사기업의 비용 편익 비율보다 구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과 장사처럼 이익을 얻기 위한 사업의 경우는 이익과 비용이 대부분 금전 가치로 측정될 수 있는 반면 국가가 하는 정책 사업들의 이익과 비용은 금전 가치로 측정되기 힘든 무형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관현악단을 유지하면서 1년에 100억 원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관현악단은 공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입장료도 매우 적은 금액만 받을 것이니 금전적인 수입은 100억 원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질 높은 음악을 값싼 입장료로 즐길 수 있으니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관현악단 운영으로 인한 편익에는 시민들의 행복 가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을 금전 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하는 공익사업이 비용 편익 비율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공공사업의 비용 편익 비율을 객관적인 금전 가치로 측정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큰 국책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평가하고 비용 편익 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큰 국책 사업들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이 산정한 비용 편익 비율 중 일부를 살펴보면 남부내륙철도 6조 원 사업비에 비용 편익 비율 0.72, 가덕도 신공항 13조 원에 0.41, 4대강 사업 31조 원에 0.21, 여수 엑스포 1조 원에 0.5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것은 비용 편익 비율이 모두 1보다 적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기업이 이런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은 머지않아 파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 편익 비율이 0.5라는 것은
사과를 1,000원에 사서 500원에 판다는 뜻이니 이런 일을 계속하는 기업은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개의 사업으로 망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재적이 낭비되고 국력이 저하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비용 편익 비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효율성이 낮은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들의 도덕성이 문제라면서 착한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가 문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선거도 하지 말고 힘세고 똑똑한 사람이 독재해서 예산을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힘세고 똑똑한 사람이 독재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게 힘세고 똑똑한 사람이 오히려 예산을 도둑질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효율성이 낮은 사업들이 정부 정책 사업으로 결정되고 그런 사업을 위해 소중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도 지금까지 학습한 공유지 비극 문제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공유지 비극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공유지 비극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모든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율되어 공익이 증가된다라는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와 정반대입니다. 그럼 이 두 원리 중에 무엇이 옳을까요? 표에서 보는 것처럼 사적 재화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가 작용하고 공유 자원에 대해서는 공유지 비극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이때 사적 재화, 공유 자원의 구분은 그 자원의 물리적 속성상 그 자원이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정부 예산은 공유 자원입니다. 정부 예산은 모든 기관이 가져갈 수 있으니 이용으로부터의 배제가 불가능하지만 한 기관이 가져가면 다른 기관이 가져갈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합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정부 예산은 공유 자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 예산에서 공유지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위해 정부 예산이 사용되면서 낭비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왜 문제일까요? 대부분의 정부 사업들은 공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원래 예산의 효율성이 낮은 것 아닐까요? 그러니 이렇게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위해 정부 예산이 사용되는 것이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국가의 멸망을 부를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은 고등학교 경제학 과목에도 나오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수백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기회비용에 담긴 교훈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 가지 사업을 하기로 선택하고 예산을 투입하면 그 예산으로 할 수 있었던 수백, 수천 가지 사업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정부 사업의 기회비용이 매우 큰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 예산은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위해 정부 예산이 낭비되다 보면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쓸 돈이 부족해집니다. 조선이 멸망하던 1800년대 말, 조선은 군인들에게 줄 월급이 부족해서 쌀에 모래를 섞어서 지급했고, 군인들이 그것에 분노해서 이모군란이라는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국가를 운영할 재정이 부족해지는 것은 국가가 멸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효율성이 낮은 사업으로 낭비하는 것은 국가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행동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공유지 비극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은 단지 기후변화에 대한 방안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멸망을 예방하는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을 제대로 세워야 하는데, 기후변화 대비 정책에서조차도 공유지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은 채택되지 않고, 기후변화에 대비하는데 거의 효과가 없는 정책들만 채택되어 그 예산이 고스란히 소모됩니다. 게다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정책들로 다른 더 좋은 정책은 실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정책과 예산이 공유지 비극의 원리에 따라 황폐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경쟁에서 나타나는 공유지 비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언론의 공유지 비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